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짚을 형태는 야간 증상과 착색이 미친 영향하고 건조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장마질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가지고 짚어볼게요. 잎은 이렇게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빨아당기죠. 당기면은 탄소고리를 하나 남기고 산소를 뱉어냅니다. 어디서 하죠? 잎 뒷면에 기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잎 뒷면에 기공의 호흡대사를 통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탄소 남기고 산소 뱉어내죠. 밤에 어떻게 되죠? 밤에는 반대로 뱉어냅니다. 양분을, 만든 양분을. 그래서 밤에는 호흡대사를 통해 유실을 시키고 낮에는 당분 녹말을 생산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포당이 물하고 만나면은 전분으로 변하고 하는 형태가 나타나죠. 이런 형태의 잎의 형태를 광합성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건 농진청에서 있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광합성이란 쉽게 해서 이런 거죠. 녹색 식물이 태양에너지 이용해서 자기네 필요한 에너지 만드는 겁니다. 미생물의 먹이가 어떻게 되죠? 미생물의 먹이는 질소고요.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미생물 에너지원은 뭐죠? 탄소원입니다. 그럼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거죠. 이렇게 만든 탄소는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는 3인산 대사, 그리고 NADPH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 가지고 당도 착색 자체를 만들어내고 그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산대사, 탄소원에 대한 산화 환원 대사 등을 만들어가는 이 모든 것은 광합성 대사 작용이라고 합니다. 탄수화물 어떨까요? 탄수화물은 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제가 이따가 뒤에 당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세포벽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또 에너지를 저장하는 물질, 그리고 세포막의 삼투압을 증가시키는 물질인데, 세포막의 삼투압을 증가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 가지 학계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압력 유동설을 바탕으로 얘기 드린 거고, 어떤 경우는 집단 유동, 양방향 이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세포액의 삼투압을 증가시키는 형태가 탄수화물이다. 그리고 호흡 과정에 산화돼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이런 정도로 알아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야간 증산해서 보시죠. 아까 이 잎은 광합성 작용에서 이렇게 전분을 생산하고 당을 생산하는 모든 형태를 갖춥니다. 탄소원이 갖추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착색이 가까워지면 온도를 보통 20에서 25도 사이가 적정하다고 보는 거죠. 20에서 25도 사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20도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성숙이 늦어집니다. 소위 착색이 잘 안 되죠. 그런데 또 온도가 지나치 올라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숙이 가장 빨라지는 온도가 27도로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 30도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은 아예 증산 양이 많아져 가지고 안토시아닌 전구 물질 자체가 생성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야간 증상이라 버리면은 당도도 안 나오죠. 색도 안 나죠. 그래서 사과가 난방 한계선이 정해진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의성 정도가 난방 한계선의 끝자락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야간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요, 그 지역은 사과 농사를 못 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홍천 같은 경우에는 야간 온도성이 좋기 때문에 강원도가 현재부터도 사과 최대 적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가장 좋은 것은 400, 500고지쯤 가면 골바람이 있으면 밤 온도는 낮아지고 낮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낮에 광합성 작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이런 동화 양분이 밤에 소실이 적어지죠. 추워지면 소실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밤낮 온도 편차가 큰 곳이 사과 맛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야간 고온이 발생되면은 뭐가 생기죠? 아까 유실돼 버리니까 비례도 불량해지고 당도도 떨어지고 착색도 불량해집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아내죠? 사실 야간 증산을 생각하면 일소를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하죠? 차광목을 쳐주면은, 빛을 막아주는 형태를 쳐주면은, 일소 방지막을 쳐주면은 야간 증산이 억제됩니다. 물이 풍부하면 미세살수를 해주시면 야간 증산이 억제됩니다. 아주 고온일 때는 아미노산의 당을 가지고 연면살포를 해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홍로는 이 시기가 착색기가 접어들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사용을 못해요. 마그네슘은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엽록소 때문에 착색 불량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후지 같은 경우 얘는 아미노산에다가 마그네슘하고 미량원소를 섞어서 연면살포를 해주시면 잎이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야간 고온에 견디는 힘이 강해지겠죠. 그런데 홍로다. 홍로면은
아미노산이나 뭐 칼슘 같은 걸 막으셔야 되겠죠. 아니면 코팅제를 사용한다든가 혹은 이렇게 품종 따라서 구분하셔야 되지만은 야간 고온을 막는 방법은 코팅하는 형태, 그 다음에 양분을 전달하는 비료적인 형태와 그 다음에 미세살수나 일소 방지망 사용하는 형태가 사실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만 일소하고 야간 정산은 같이 보시면서 동일한 형태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온 건조 시 대처 방법 하나씩 짚어보죠. 미세살수나 스프링클러를 통한 수분을 공급하는 거, 일소 방지 그물망 하는 거, 야간 고온일 때 아미노산에다가 후지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섞어서 살포하세요. 잎도 두꺼워지고 괜찮아요. 이런 경우가 있고, 건조 날씨가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해요? 비료를 주는데 지금 밑에 건 후지 기준입니다. 후지는 보통 7월경에는 16, 8, 24, 그 다음에 2차 비대기에 가면 12, 20, 12에서 20, 30, 그 다음에 착색기엔 3에서 37, 37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합니다. 품종에 따라서 후지 같은 경우 기준이면은 16, 8, 24, 7월달, 8월달에는 12, 20, 30, 그러다가 9월달 되면은 3-37, 37 등으로 비료를 갖다 집어넣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홍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7월달 같은 경우는 비료를 사용하기 많은데 8월부터는 질소질 비료를 빼야 되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잡으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건조한 후에 비가 올 때 조심하세요. 건조한에 비가 와버리면은 세포벽이 약해진다. 건조한에 비가 올 땐 반드시 칼슘 면밀 살포하세요. 그리고 비 올 때는 밑에 인산가리나 목책을 관주해가지고 질소를 경합시키세요. 예를 들어 특히 홍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착색기일 경우에는 건조 비가 올 때 인산가리 쓰시고요. 그래서 항상 이거 하나 생각하세요. 비가 계속 오면은 비가 많이 온다는 건 질소량이 높아진다라는 걸 생각하세요. 그러면 질소를 대체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탄소온과 인산가리의 인산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용할 자재는 목초액이라든가 당이라든가 인산가리 같은 걸 가지고 질소를 경합해서 형태를 잡아주는 게 착색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마기 대처 요령입니다. 장마기는 어떻게 되죠? 비가 많이 와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가장 문제 생기는 게 뿌리의 통기성 확보하는 거하고 탄소를 맞추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질소를 경합하는 방법이죠. 저기 빨간색으로 그 글씨를 한번 보시죠. 빨간색 글씨. 인산가리 관주 질소 기랑 ATP 대사 촉진. 자, 1인산가리 같은 걸 관주해서 착색 대사를 촉진시키고요. 그리고 질소를 기량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목초액에다 당, 그러니까 포도당이라든가 이런 식인 솔비톨도 괜찮겠죠. 설탕도 쓸 수가 있고요. 목초액에다가 당을 한 300~400g 녹여서 며칠 두었다가 관주를 시킨다가 연면을 하게 되면 질소를 기량성 가지겠죠. 자, 시행률 맞추는 방법이고요. 장마기는 이 두 가지를 꼭 활용해 보세요. 활용하시고 연면에는 칼슘 연면 살포하시고 요 세 가지 지켜주세요. 또 하나, 장마기 대처 때 제발 이때 풀 너무 제초제치고 풀 깎지 마세요. 장마가 오면은 풀을 길러버리세요. 나는 과후선이 깨끗해야지 못 견디겠다 그러면 풀을 갖다가 상당한 길이를 놔두고 자르세요. 왜? 비를 갖다가 맞아가지고 질소를 흡수해 줄 수 있는 놈을 만드는 게 낫겠죠. 그럼 제초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뿌리 힘이 없으면은 이 풀 같은 게 빗물을 흡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빗물을 풀이 좀 흡수하게 좀 풀하고 친해지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장마기는 다시 한번 봅시다. 탄소를 맞춰라, 인산을 맞춰라, 칼슘을 열면 살포해라, 제초를 적게 해라. 네 가지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